서울 집값이 꿈틀이라 이 가격이 맞나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작년입니다.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를 한번 볼게요. 작년 11월에 평균 거래 금액이 10억 3,395만 원이었습니다. 12월에는요 10억 4,229만 원이었어요. 올라갔죠. 고점이 8월에 11억 3,315만 원이었거든요. 고점에서 11월까지 떨어지다가 12월 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 속도라면요. 2024년 1월에 현재까지 10억 1,419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말입니다. 좀 더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임장을 하고요. 시세보다가 정확히 보면 10% 20% 정확히는 10% 현재는요. 뭐 10%나 20% 떨어지면 산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뜻입니다. 실제 작년 8월 11억 3,315만 원에서요. 2021년 1월에 10억 1,419만 원이라는 것은 10.5%가 떨어진 수치잖아요. 물론 제가 봐서는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지금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는 오르고 있다. 이런 어떤 의식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균 거래 금액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인 집값은 자칫 잘못하면 작년 8월까지 오르던 것이 다시 오르기 시작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지표들이 바뀌었으니까. 물론 여기에 12월에 10억 4,229만 원까지 올라간 것 아마도 말입니다. 이게 신혼 특례 주택이라든가 아마 그런 쪽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실제 제가 임장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임장을 해서 시세보다가 한 20% 30% 낮으면 샀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20% 30%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10.5%가 떨어지면 사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거래도 늘어납니다.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을 보면 12월과 1월 사이를 보세요. 12월에는 1,82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월에는 2,023건이에요. 아직도 남았잖아요.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게 2월이 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니까 아마 이게 2,100건 이상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2월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41건밖에 안 되니까 2월의 거래는 지금 뭐 설 명절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2월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저는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래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 우리가 한 번쯤 봐야 될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집값은 아직까지 떨어져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마이너스 0.03. 2월 5일에 마이너스 0.05에서 말입니다. 이게 낙폭의 어떤 수준을 좁혔습니다. 좁혔어요. 지금 11주 연속 하락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다시 마이너스 0.03이니까 아마 정부가 뜻한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집값을 많이 올리지도 않고 떨어뜨리지도 않고 보합세 형태로 적어도 총선까지는 가겠다 하는 그 생각이 지금 시장에도 그대로 드러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하게 정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요. 덜하게 정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딱 그만큼만 정책을 내놔서 시장이 그냥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것 지금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은 줄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06이었거든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4. 1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뭐 12주 연속 하락해도 떨어지는 폭이 워낙 적으니까
과거에 대비해 보면 뭐 조적지혈이죠. 2022년에 보면 떨어질 때 0.61씩 떨어지고 많이 떨어질 때 0.93까지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보합세를 유지해서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전국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아파트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06이었는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4. 낙폭을 많이 줄였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뭐 주간 부동산 시세가 뭐 시장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매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추세선이 잡힙니다. 추세선이 잡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추세선이 잡힌다는 건 시장을 읽기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내일만 가지고 봤을 때는 뭐 추세선이 잡히겠습니까? 또 그걸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돈으로 집을 산다는 건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추세선을 보고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집값 전체는 흐름이 저는 박스권 장세를 계속 끌고 간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집값 꿈틀꿈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아파트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1년 사이에 56.6%고요. 작년 1월에 49,198건이 지금 올해 2월 15일 기준으로 77,061건입니다. 27,863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제가 집값이 꿈틀거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매물이. 그죠? 서울에 일단 여러분 서울에 일단 필요한 그 아파트에 대한 규모가 기본적으로는 한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 사이라고 하거든요.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 그런데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가구가 7만 7천 가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꿈틀거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 꿈틀이 그냥 꿈틀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는요. 변화라는 게 진짜 많고요.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 시장에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임장을 해보시라.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요. 임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임장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임장을 하시라 하는 겁니다. 뭐 주변 시세보다가 한 30% 싸면 저는 임장하다가 무주택자라면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변 시세보다 한 20%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 싸면 더 좋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임장을 하면서 주말에 되면 시장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립니다.